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기세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 일요일부터 이 소식이 미리 새면서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산 제품 관세에 민감한 테크와 소매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 핀듀오디오, 바이두, 징동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이나 행정명령 계획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요 제약사 주가가 하락하거나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섹터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 기준은 전반적으로 다들 강세 쪽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약 섹터가 오늘 홀로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서 이번 주 일정과 오늘 이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WSE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의 곡물들의 가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인 바로 CPI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0.3%에 0.3%로 잡혀 있고요. 1년 기준으로는 2.4%, 2.8%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와 그리고 FOMC 연준위원 월러 이사와 메리 데일리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과 고용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건축 수익 건수, 주택 착공 건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세 가지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115%가량 대폭 낮췄고요. 중국도 미국 상품 관세를 125%에서 10%로 115% 역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90일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S&P 500 선물도 역시 급등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와 미국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0.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에다 더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했던 히토리 수출 통제도 통제 등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 중국과 미국 모두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무역 균형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도 금수 조치 수준의 관세가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합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3개월 동안의 임시적인 유예 성격으로 그 기간 내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협상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기업들의 CEO들은 이번 관세 유예로 인해서 태평양 지역 물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바로 미국 내 처방약의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오늘 사명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이른바 최애국 정책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미국 내 약값을 현재보다 30에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최대 60% 이상의 가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미국의 일라이릴리, 화이자, 머크를 비롯한 주요 제약사들과 유럽의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제약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미국 약품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바로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부다 보니까 이런 약값에 대한 흥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고가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약값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최저가 국가와 같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면서 글로벌 약값의 균등화를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과 적용 범위는 아직 불명확하고요. 의회의 반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약사들의 소송으로 무산된 바 있어서 이번에도 제약산업과 정치권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돼가는 가운데 안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발표된 의회에서 미국이 부과한 자동차 수입 관세 25%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형태의 무역 협정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시장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미일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은 5월 말에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예정이 나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초 총선을 앞두고 6월 중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 내 자동차 관련 투자 확대와 조선산업 협력을 타협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핵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고율 관세가 일본 GDP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게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뉴스 살펴봤고요.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에서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중국 시장 개방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